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6일 오늘 화요일이고 오늘 5시 3분인데 비트코인은 오늘 약 1.2% 정도 빠지면서 2,820만원, 어제에 이어서 어제 좀 크게 빠졌죠. 4% 정도 음봉으로 떨구고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 추세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모습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거래량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이 좀 부족하죠. 이제 물론 많이 내려온 구간이긴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받쳐주려면은 최소 이제 일봉으로 양봉이 떠줘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어저께도 드렸지만은 이게 오늘 물론 양봉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내일 밤, 그러니까 내일에서 28일 넘어간 이 새벽 3시에 FOMC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까지 조금 더 떨어졌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아마 75bp 정도, 0.7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이제 올린다, 이렇게 발표를 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밤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이고, 사실 0.75% 올리는 거는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비트가 최근에 보여줬던 패턴을 비교해보자면 상승 하락, 그 다음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 다음엔 다시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잘 매수를 해놓게 된다면은 반등장에서 또 제대로 크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좋은 코인들을 바닥권에서 좀 매수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오는 그런 매수 기회를 지금 만들어주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 비트가 요 구간에 올라갔을 때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현금을 좀 비중을 늘리고 이익 실현, 이익 난 거는 코인은 좀 팔고 이제는 바닥으로 갔을 때 다시 주워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은 특히 상방에서 여기서 이제 상승 지지, 상승 패턴으로 갈 것처럼 여기서 엄청나게 롱을 꼬시더니 결국에는 빅쇼트로 쭉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이평선, 이게 이제 100일 이평선이 여기 쭉 보이시죠? 이 100일 이평선과 결국에는 만나지 않겠냐,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만나겠죠. 왜냐면 100일 이평선은 지금 위를 향해 가고 있고 이더리움 차트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반등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 빵, 이렇게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 끌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 아마 요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랬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1260달러 정도, 1260달러도 굉장히 좀 중요한 선이죠. 이 1260달러가 결국에는 요 라인인데, 요 라인 여기 딱 이제 100일 이평선 딱 만나는 구간, 차트 쭉 내려오는 구간, 여기서 만난다. 그리고 이 구간이 여기서 저항 맞았던 자리, 저항을 뚫어내고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땅바닥이 바로 1260달러 정도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자리쯤 오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1260, 127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300달러 부근까지 오면은 우리가 또 매수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쭉쭉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면은 이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쭉 올 텐데, 물론 여기 저항을 못 뚫고 한번 꺾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매수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더 빠져봐야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지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이제 기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라인이라는 거죠. 1300달러 아래, 1300달러 아래에서는 이더리움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은 지금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조금 약한 모습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지금 12시간 봉인데, 일단은 12시간 봉으로라도 좀 양봉을 띄워주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바닥 확인이 됐구나,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시간 봉으로 양봉을 만약에 뿅 띄워주게 되면은 이때가 우리가 바로 좀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 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바로 이제 12시간 봉으로도 양봉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까지는 아마 조금 약세장이 좀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무빙을 보면은 방금 요 때가 지금 12시 10분에 아래 꼬리를 여기서 이제 푹 뺀 다음에 푹 더 뺄 것처럼 아래 꼬리 뺐다가 바로 말아 올렸어요. 거래량이 쫙 터져주면서 쭉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지지 라인을 지금 2차적으로 안 깨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 저점 라인을 깨고 흘러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 꼬리를 먹어주는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이거는 좀 더 빠지겠다라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요 라인 지금 여기서 아래 꼬리 여기도 탕 쳐줬죠. 아래 꼬리 쳐줬던 11,017달러 요것만 안 깨면은 1차적으로 요 라인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지금 요 라인만 지켜주면은 좀 롱으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라인 깨게 되면은 결국에 꼬리를 깨러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자리죠.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좀 더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추세를 관찰하려면은 최소 12시간 봉으로는 양봉이 좀 떠줘야 된다. 지금 음봉 떠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진입 시점, 저점 매수의 시점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주가 아마 비트코인이 새로운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요 구간에서 17,600달러를 찍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쭉 올려서 고점을 높여놨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만큼 고점, 저점 높이고 요만큼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다음 바닥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저점에서 여기 저점까지 6.5%를 올려놨습니다. 6.5%를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여기 고점에서 여기 쭉 고점까지 높여놓은 게 이제 7.6%를 올려놨어요. 여기 고점까지. 그러면은 일단 저점을 높이는 패턴으로 이번에도 6.5%, 왜냐면 여기서 여기 올려놓는데 6.5,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올려놓는 게 대략 한 5에서 6 정도를 그러면은 높여놓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밴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6% 정도 올려놓는 구간이 정확하게 이제 2만 한 40달러, 그러니까 2만 정도 되거든요. 이 지지 라인이 지금 비트코인이 2만 1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고, 충분히 조금 추가적인 숏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좀 그리고 있고, 그리고 원래 좀 바닥을 확인했으면은 반등이 좀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바닥을 원래 이제 다이빙하면은 요 정도는 튕겨줘야 됩니다. 요 정도 튕겨주고 좀 눌렸다가 요런 식의 흐름을 보여줘야 이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려받고 튕기기는커녕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받고 지금 굉장히 좀 힘아리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롱이 상대적으로 지금 힘이 굉장히 약하다. 상방으로 가려는 힘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서 한 파동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쭉쭉 내려박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박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박죠. 그럼 여기서 또 여기까지 내려박는다라고 했을 때 내려박는 거에 이제 크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고, 그랬을 때 직전 저점 대비해서 여기 딱 보이시죠? 직전 저점 대비해서 6% 올려놓은 구간, 요 라인이 딱 2만이 딱 나옵니다. 굉장히 2만이라는 기준선,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딱 걸쳐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이 요번 이제 반등을 줄 때 그래도 24,200까지 올라줬어요. 이번에 상당히 여기서 쭉 밀어오면서 24K를 뚫어줬죠. 그 출발 지점이 사실상 여기였어요. 거의 이제 18,800달러부터 18.8K부터 24K까지 쭉 이제 6,000불 정도를 쭉 밀어올리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려쳐주고 쭉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높여주는 패턴상으로 봤을 때 한파, 그래서 1, 2, 3, 4, 5파동으로 깔끔하게 밀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2만이다. 그러니까 이 2만 달러를 터치하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등을 이제 생각할 그럴 시점이 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2만을 찍느냐, 그러니까 이제 2만 부근 와서는 우리가 이제는 조금 상방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2만 부근에서 이런 항상 이제 바닥에서 이런 극도의 와리가리 흔들기를 통한 거래량, 그러니까 개미 털고 막 고 레버리지 털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주는 구간이 이제 2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2만 달러 부근까지는 좀 왔다가 여기서 흔들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서서히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을 깰 수도 있고, 앞자리를 싹 바꿔버리면서 19,000까지 떨구면서 19,800이나 19,700짜리까지 떨구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두의 예상대로 2만에서 입 벌리고 있는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척 하다가 뭐 한 2만 500짜리 정도에서 2만 400짜리 정도에서 그냥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냥 이제 가기 전에 올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추 여구간에서 한 파동 정도 더 내리면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는 역추세
추세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추세지만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는 바로 이제 추세가 또 쭉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전환되는 바뀌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여기도 내려가면은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온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려가면은 어느 순간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쭉 나오는 터지는 이제 반등장에서 재수점의 요 고점을 또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못 넘긴다라고 해도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24K 라인까지는 여기서 이제 쭉 다시 좀 가주는 그림 저항 맞더라도 요 구간까지 갔다가 좀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파동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계속 떨어지는데 물타기 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라든지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볼까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빠를 수가 있다. 27일 정도까지 좀 흔들기 보고 나서 좀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최소 12시간 봉으로 양봉 뜨는 걸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게 나스닥 지금 2시간 봉 차트인데 나스닥도 잘 올라가다가 꺾였죠. 지금 여기서 팍 꺾이고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빠지게 되면 12,000에서 11,600짜리까지도 조금 이제 빠지는 그림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추세에 나스닥도 조금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도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시면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조금 알트에도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뭐 지금 큰 영향은 아직은 없고 달러 인덱스도 조금 내려와 있지만은 여기에서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좀 이제 추세가 좀 꺾여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달러의 인덱스가 조금 빠져줘야 비트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금 빠져주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 유가도 많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별로 안 좋죠. 물가가 빨리 좀 어느 정도 좀 잡혀줘야 되는데 전쟁이 좀 빨리 끝나줘야 국제 유가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물가 안정에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러시아는 또 말바꾸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이제 해야 된다. 원래 기존에는 우크라이나를 누가 통치할지는 우크라이나이 정할 문제라고 했다가 이거를 바꿔가지고 자기네들 상황이 좀 더 유리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몰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러면서 좀 전쟁도 좀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날도 더워지는 이 시점에서 전쟁도 조금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끝날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다. 이게 조금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코인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알트코인들도 지금 모습을 좀 보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근본 있는 코인 코스모스 시총 3.5조짜리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최근에 살살살살 올리기는 했지만 본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상승 파동은 아직 안 나왔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최소 여기서 4만원에서 만원까지 떨어졌으면은 그래도 2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도 주봉으로 최소 한 30% 정도는 쏴줘야 이제 제대로 그래도 한번 쐈구나 요런 그림을 이제 만들고 뭐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건데 아직 안 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도 일단은 최근에 쭉 올라가다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요런 거는 좀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눌림이 끝나고 다시 이런 무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리 하나를 걸쳐 놓는다라고 해도 분할로 요런 구간까지 좀 매수 구간으로 잡고 분할로 접근하다 보면은 빠지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이랬을 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코스모스를 우리가 이제 분할로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충분히 저는 그래도 들고 있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6,000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밀크, 위믹스, 휴먼스케이프 요런 코인들처럼 아직 안 쏜 코인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주봉상 땅바닥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쭉쭉 내리고 여기서 쌍고를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은 쌍바닥을 찍고 힘을 모으다가 한번 이제 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먼스케이프도.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장 조정장에서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파동에 제대로 못 갔던 애들이 다음 파동 때는 제대로 한번 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올 하반기 중에는 아마 모든 코인들이 좀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빠르면 8, 9, 10월달 요렇게 조금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8, 9, 10 주고 내려갔다가 내년 상반기에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연준이 또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연준이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 모레도 이제 0.75%를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올려놓은 금리를 내년에는 다시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간 뒤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시는데 월가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건 역사적으로 금리를 올렸으면 또 금리를 내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이클의 반복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게 되면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나고 민심이 또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거를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또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빨리 나서가지고 다시 한번 통화를 풀어가면서 경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돈 풀기를 또 내년 상반기에 하지 않겠냐. 그 풀린 돈들은 전부 다 투자판으로 또 다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조금 힘들고 만약에 하반기에 제대로 된 불장 펌핑이 안 나오게 돼도 그거는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는 것일 뿐이지 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그림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을 이 구간에서 좀 끝낸 다음에 하반기에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림, 요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고, 올 하반기에 만약에 제대로 안 보여주고 또 이제 지지부진한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좀 크게 가기 위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좀 요렇게 조금 보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구간은 땅바닥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응축하고 요 박스를 결과적으로 뚫어낼 때, 이 박스를 돌파해낼 때 좀 강력한 상방이 터지지 않겠냐. 여기까지 갭을 메워주는 30K까지는 쳐주는 그런 상방이 빠르면은 8, 9, 10에 나올 수 있고, 요때 어느 정도가 반등이 좀 크게 안 나와준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한번 좀 크게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너무 조급해 하지만 마시고, 요런 거시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또 비트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두드려 맞을 만큼 두드려 맞았다, 매를 맞을 만큼 맞았고 터널의 끝이 보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비덴트 쪽에서도 FTX와 빗썸 매각 협의 사실이다 인정을 했죠. 공동 경영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로 인해서 FTX가 빗썸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는 진짜로 사실이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죠. 그래서 본건과 관련하여 1개월 이내 또는 추후 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하죠. 그래도 국내 2위 거래소가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매각을 하면서 손실을 2230억 정도 봤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아브람 차트라는 이제 크립토 퀀트 기고자 뭐 요 사람도 지금 일단은 조금 더 매도세가 세다, 아직까지도 매도세가 좀 우위에 있다, 그 말은 좀 더 비트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3정당인 자유당에서는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연준이나 일반적인 화폐 제도를 무효화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통화혁명의 최전선에 있다라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죠. 근데 이제 제3정당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정당은 아닌데, 아마도 비트코인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투표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파퓰리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되어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뭐 시원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시간 봉으로 양봉이 떠주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내일 밤 12시를 넘어가서 28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FOMC 뭐 0.75% 올리겠지만, 그런 와중에서 또 파월이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전 세계의
현재 투자판의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저점 잡기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지금은 섣불리 이제 좀 큰 금액 매수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조금 지양하시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이번 주에 주봉 형성을 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비트가 3주를 그래도 양봉을 띄워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게 되면은 조금 눌림이 길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3주 양봉이면은 3주 음봉을 주고 그 다음에 상방을 주는 무빙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좀 깊게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8월 초까지는 조금 이제 매도 우위의 시장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여기 라인까지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빠졌다가 들어올리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8월 넘어간다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 바닥이 확인되는 게 이제 우리가 급선무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은 어차피 먹는 구간은 무조건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추세 자체가 이제 하방으로 가다가 옆으로 이제 기는 구간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흔들더라도 옆으로 기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하락이 끝났다 싶을 때부터 요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요때 이제 크게 먹는, 그거를 이제는 우리는 진입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적정 타이밍, 그리고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의 리스트들을 다 제공해드리니까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 주시면 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차트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느긋함을 가지고 조금씩 사모아가는 구간에 돌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화끈한 그런 시장이 오면은 수익도 화끈하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계절도 따지고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필연적입니다. 꽃이 져야 그리고 또 다른 꽃이 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꽃이 폈죠. 지금 쭉 꽃이 폈다가 꽃이 지고 있다.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죠. 또 이런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겨울은 좀 필연적이고, 지금 날씨는 여름이지만 우리는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도 불리는 그런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빙하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겨울을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늦여름 랠리 또는 가을 랠리는 조금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장에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를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큰 파동의 반등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